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호주 와가지고 6개월 정도 이제 살았는데 어떻게 지냈는지. 저는 이제 지금 멜버른에 살고 있어요. 멜버른에 온 이유는 어쨌든 호주에 오면은 뭐 유튜브도 좋지만 뭐 일단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물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했었던 마케팅 일을 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, 가장 좋겠지만, 현실적으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사무직을 구하기도 어렵고, 또 제가 한국에서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, 또 제가 영어도 못하고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또 사무직 일을 할 정도의 영어는 안 되는 것 같아요, 솔직히 제 생각에. 저는 이제 돈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. 최대한 좀 재밌는 사람들,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도시가 멜버른 같았어요. 멜버른이 뭔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고 뭔가 재밌는 사람이 많겠다, 저기서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다, 그래서 멜버른을 골랐고, 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카페나 커피를 좋아하거든요. 근데 막 되게 깊이 있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, 저같이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이 수다쟁이들은 항상 어디로 가요, 여러분? 카페로 가잖아요. 입 털라고 카페 가잖아요. 카페라는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잘 몰라요, 사실. 커피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커피 맛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, 카페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. 근데 또 시티에 살면서 카페 일을 하기에는 바리스타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 바리스타 학원을 한 3주 정도 다니고 이제 멜버른으로 오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2023년 12월에 왔어요. 12월 7일 날 정확히 왔고, 이제 12월하고 1월을 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때 막 연말부터 이 호주가 휴가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채용도 잘 안 하고, 처음에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집부터 구했어요. 집부터 이력서 같은 거를 다 작성해서 준비해서 원래 와야 되는데, 뭐 그걸 왜 안 했는지, 원래 해서 오려고 했는데 뭐 맨날 다른 준비물 같은 거만 챙기다가 이제 그걸 미룬 거지. 이력서 사실 맘 잡고 쓰면 별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제 올 때까지 못 쓰고 온 거지.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원을 못 하잖아요. 그럼 빨리 써야 되는데, 그냥 뭔가 오자마자 저는 적응이 처음에 되게 안 되더라고요. 해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, 그리고 이 멜번이 12월이면은 이제 호주는 여름인데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하잖아요. 멜버른이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난리를 치는데, 오자마자 그래서 감기에 많이 걸렸어요. 오자마자 한 2주 정도 제가 호스텔에 살았는데, 그 호스텔 생활이 진짜 뭐 재밌기도 한데 이제 막 빌런들 만나면은 잠도 못 자고 되게 힘들거든요. 또 저는 이제 비흡연자인데 누가 막 담배 피고 들어오면은 막 담배 냄새 나고, 막 자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막 갑자기 불 켜고 막 그런 이상한 애들을 많이 만났어요, 호스텔에서. 그 빌런 새끼들 막 자는데 12시 1시에 들어와가지고 왜 불을 켜냐. 원래 보통 안 그러거든요. 이상하게 좀 이상한 애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, 재수없게.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지, 막 날씨도 더웠다 추웠다 막 그러지, 뭐 밥도 잘 못 먹지, 계속 감기에 걸렸다가 나섰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집부터 구해야겠다. 집부터 구하고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구해야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집을 먼저 구했고, 집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드디어 씁니다. 드디어 이력서를 쓰고 처음으로 이제 직컨도 가봐요. 카페 가서 이제 직접 컨택한다 해서 직컨이라 하는데, 와 어렵더라고. 그리고 일단 그때 12월 7일날 와가지고 2주가 지났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. 벌써 12월 연말이야. 그니까 여기 이제 멜버른 시티 중심에 뭐 가게, 뭐 카페나 이런, 저는 이제 카페만 처음에 지원을 했는데, 이제 멜버른에 있는 카페들이 다 이제 휴가를 가는 거야, 사람들이. 여기 사람들은 되게 오래 쉬더라고요. 막 2주 3주씩 휴가를 가고. 그리고 온라인으로 봐도 채용 공고가 별로 없어요. 거의 없어. 근데 그래도 운 좋게 트라이얼 기회를 잡아서 두 군데 정도 면접을 봤는데, 당연히 떨어지지. 카페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한국에서 학원만 2, 3주 다니다가 왔는데 뭐 호주 커피도 잘 모르고. 이제 아무튼 이제 12월에도 그래도 운 좋게 트라이얼 기회를 잡아서 두 군데 정도 트라이얼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직접 컨택을 하러 갑니다. 호주 5월에 꽂히죠, 직컨. 이제 이력서를 뽑아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. 들고 가서 직접 내는 건데, 제가 처음에는 시티에 안 살았어요. 살짝 외곽에 살았어요. 한 3, 40분 떨어진 거리에 살았는데,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 시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시티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었어. 그래서 시티에 와가지고 이력서를 이제 카페를 다니면서 돌리는데, 영어도 안 되지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. 말이 안 떨어져. 와,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력서 겨우겨우 영어를 해서 줬어요, 처음에 첫 카페를. 근데 제가 딱 등 돌리고 이제 카페에 나가서 내 이력서를 잘 보나 이렇게 봤어요. 이렇게 나와가지고 봤는데 바로 구겨가지고 스트레이트에 버리는 거야, 내 이력서를.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는 했어. 저도 유튜브 보면서, 인터넷 보면서 뭐 이력서 직접 주면은 어떤 데는 그냥 바로 버린다 뭐 이런 걸 보긴 했는데, 실제로 진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. 내가 이력서 딱 주고 딱 나갔는데, 나가서 멀리서 딱 보니까 이력서 받은 애가, 물론 사장이 아니었어. 걔가 그냥 일하는 직원인지 뭐 매니저인지 뭐 모르겠어요. 근데 그냥 딱 구겨가지고 스트레이트에 딱 버리는 거야.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. 그때 갑자기 반말하지? 그냥 편한 대로 할게요. 어차피 그냥
어차피 내 채널이잖아. 그냥 내 채널이니까, 어차피 작은 채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게요 그냥. 근데 그거를 딱 보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 스몰톡이라고 하잖아요. 길 가는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하고 처음 본 사람들이랑 대화하고, 저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잘해요. 되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먼저 말도 잘 걸고, 그래서 직관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직관을 해보고 내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니까 와,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.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. 두 번이 나왔어, 두 번. 그래서 하루에 한 첫날에 한 5군데 정도 이력서를 냈는데 또 되게 뿌듯하긴 했죠. 어려운 걸 해냈다는 생각이 드니까. 근데 어떤 카페 또 한 곳에서 또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는 제가 이력서 주고 등 돌리자마자 그 종이를 구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와, 근데 아니 좀 나가면은 버리든가. 좀 너무하지 않나 그거는?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진짜? 딱 등을 제가 이력서 주고 딱 등을 돌렸어요. 근데 종이를 구기는 소리가 나는 거야. 다른 걸 구겼나? 이력서. 왜냐면은 거의 등 돌리자마자 구겼어요. 그래서 구겨가지고 버리는 것 같더라고. 와, 그거를 한 번 두 번 당하니까 직관을 못 하겠더라고. 멘탈 나가더라고요. 근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. 뭐 해야죠, 어떻게. 아, 막 목이 메이네. 근데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 가져온 돈은 계속 떨어지잖아요.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점점 초조해지는 거지.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되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아예 진짜 문을 다 닫는 거예요. 모든 카페나 가게나 뭘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. 거의 채용을 안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약간 포기하는 식으로 되면서 이제 처음에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그냥 막 놀았어요. 그냥 막. 뭐 논 것도 막 대단하게 논 것도 아니야. 그냥 만나서 뭐 밥 먹고 뭐 크리스마스 뭐 누가 파티 한다 그래서 가서 뭐 같이 파티하고 고기 구워 먹고. 제가 처음에 호스텔 살면서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. 또 어떻게 하다가 일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. 서로 이제 뭔가 비슷해서 그런가, 같은 아시안인이라 그런가, 막 이렇게 서양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영어도 쓰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, 뭐 근데 일본인 친구도 되게 좋아하고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뭐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되게 재밌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약간 연말에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서 그렇게 연말이 갑니다. 그래서 이제 호주 온 지가 이제 한 달이 딱 지난 거예요.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. 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. 이거보다 더 조금 더 가져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없어지는 거야. 한 달 정도 지났는데 100만 원 이하로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. 나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내가 뭐 쇼핑도 안 하고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그냥 가끔 뭐 밥 먹고. 근데 여기 호주는 이제 집값이 비싸고 외식 물가가 비싸니까 뭐 그냥 살았는데 돈을 막 그냥 다 써버린 거야.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. 그래서 초기 자금이 거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1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막 40만 원, 50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더 급해진 거죠. 그래서 이제 다시 직컨을 갑니다. 제가 1월 초부터 해서 다시 직컨을 가요. 이제 온 지 한 달이 넘었을 때부터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CBD가 여기 시티인데, 시티에서 제 실력으로는 카페 잡을 구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제가 살았던 그 외곽 동네 주변을 돌기 시작해요. 뭔가 그 직컨을 오는 거를 되게 반기더라고요. 사람들이 되게 반기고,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이 조금 입이 트이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. 조금씩 한 10군데 정도 이력서를 낸 것 같아요. 제가 살던 집 주변에 어떤 카페에서 이력서를 딱 냈는데 마지막에 그 매니저가 자기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서 1월 초에도 1월에도 휴가를 많이 가더라고 여기 애들이. 그래서 1월에도 휴가를 가서 지금 바리스타 한 명이 필요하다.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트라이얼을 보고 잘 못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카페에 사람이 급하니까 바로 저를 뽑은 거예요. 이제 드디어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. 온 지 한 달 만에.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, 또 그 카페 말고도 온라인으로 지원한 카페도 한 개 또 더 붙어요. 그래서 갑자기 1월 한 중순부터 제가 카페 투잡을 합니다. 둘 다 캐주얼로 일해서 근무 시간을 많이 보장받지 못했어요. 여기서는 이제 시프트를 하는데 시프트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. 근데 그래도 주에 뭐 20시간 30시간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이 복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복구가 버틸 수 있게 된 거지. 원래는 이제 한국에 있는 돈을 제가 끌어오려고 했거든요. 근데 딱 거의 돈이 다 떨어질 때쯤, 거의 한 10만원 20만원 남았나? 딱 그쯤부터 딱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. 겨우 살아남았지. 겨우 한두 달 정도 일을 하다가 한 군데는 돈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최저시급 이하로 줘서 한 군데는 그만두고, 다른 한 군데는 돈을 괜찮게 받았어요. 30불을 받았어요. 30불.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7,000원 정도? 지금 환율로. 그러니까 10시간 하면 얼마예요? 하루에 10시간 못했지만 10시간 하면은 20만원 30만원이니까 뭐 먹고 살만한 거지 그때부터. 근데 거기가 되게 바쁜 카페였거든요. 엄청 바쁘고 좀 실력 있는 사람이 했어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. 바리스타가 혼자 일할 때도 저 혼자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저는 이제 호주에 와가지고 처음 일하는데 혼자 일하니까. 근데 거기는 막 하루에 200잔 300잔 파는 카페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잘 못 만드니까 이제 고객들이 컴플레인도 많이 걸고,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 오지 매니저가 호주 사람이었는데 그 오지 매니저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.
잘 못하니까. 그래서 조금씩 좋아졌거든요. 근데 저를 그래서 자르진 않더라고. 자꾸 못하니까 저도 눈치도 많이 보이고 제 시프트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. 근무 시간을. 처음에는 3, 4일 주다가 나중에는 이틀 주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주고. 근데 일주일에 하루 일해가지고 5시간 6시간 일해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아. 한 군데는 또 벌써 관뒀는데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먼저 물어봤어요.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매니저가 그럼 그냥 그만두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의 잘린 거지. 그래서 이제 갑자기 카페 잡을 두 군데를 잃어버려요 제가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외곽에 살다가 다시 시티로 이사를 왔거든요. 근데 시티에 이사를 온 다음에 이제 2개월 차 3개월 차 돼가는데 다시 백수가 된 거야. 다시 백수가. 와, 물론 이제 제가 이 카페에서만 일한 건 아니에요. 2월 달에 멜버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있었거든요. 여기 멜버른에 MCG라고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라고 호주에서 제일 큰 스포츠 경기장이 있어요. 거기서 뭐 오스트레일리안 풋볼이라고 여기 호주 미식축구 경기를 거기서 하거든요. 그게 엄청 커요. 규모가, 프로스포츠 규모가. 근데 그런 것도 하고 또 막 각종 콘서트, 대형 콘서트도 거기서 하거든요. 얼마 전에 토트넘 와가지고 손흥민 경기도 거기서 했었고. 아무튼 MCG MD팀에서 그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대비해서 인원은 채용을 많이 했어요. 제가 온라인에서 우연히 그 채용 공고를 봐가지고 절차가 많더라고요. 뭐 서류하고 뭐 비디오 막 찍어가지고 뭐 제출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붙었어요. 운 좋게 붙어가지고 2월 달에 한 2주 정도 제가 거기서 일을 합니다. 뭐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 직무 이름은 그 머천다이즈 어시스턴트예요. 근데 좀 있어 보이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계잡부야. 계잡부. 그냥 뭐 박스 나르고 뭐 그냥 물건 팔고 막 그런 거예요. 근데 뭐 손님 상대하니까 뭐 리테일 업이기도 하죠. 손님 응대도 하고 영어도 쓰고 하니까 또 나름 괜찮은 또 부분이긴 한데, 근데 그게 이제 시급이 괜찮았어요. 그게 31불 정도 받았거든요. 근데 한 2주 정도 하니까 그래도 짭짤하더라고. 주에 1000불 넘게 벌었어요 그때는. 그래도 근데 뭐 2주니까 단기니까 그것도 끝나고 또 일이 없어진 거죠. 카페도 두 군데 이제 그만하게 되면서 다시 제가 이제 3월 4월 이때 한 달 정도 또 백수 생활을 해요 제가. 그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. 그때가 처음에 백수 생활 할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. 그때가 하다가 또 못하니까. 근데 그때도 카페 계속 찾으려고 구직을 많이 했는데 또 카페도 두 군데서 일을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시티에 있는 카페 잡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티에 있는 카페를 뭐 이력서 돌리고 열심히 했는데 트라이얼 볼 때마다 자꾸 떨어지더라고요. 한 4군데 5군데 봤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. 실력이 안 된 거야 아직도.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카페를 한 군데 또 제가 구하게 돼요. 그래서 카페 일을 하나 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그 전에 일했던 MCG 그 MD팀에서 했던 일이 원래 한 2달 동안 그 콘서트 이후에 저한테 시프트를 안 줬는데 갑자기 시프트를 다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한 일주일에 한 이틀? 3일? 막 이렇게. 그거 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하니까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됐는데 또 먹고 살게 되는 거야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월 차 6개월 차 되는 거예요. 지금이 딱 그 시기인데 제가 지금 딱 6개월 됐는데, 근데 5개월 6개월 됐는데도 이 두 가지 일 둘 다 시프트를 많이 받는 게 아니어서 제가 새로 구한 카페 일도 그렇고 이 MCG MD팀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두 가지 일도 이제 캐주얼이라서 시프트가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에 500불 600불 이거밖에 못 벌었어요. 이제 원래 제 목표는 한 주에 한 1000불 정도 버는 게 목표였어요. 주에 한 1000불 정도 벌어서 한 500불 모으면은 한 달에 한 2000불 모으니까,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180만원 정도 모으니까 한 10개월 동안 이 정도 모으면은 뭐 한국 돈으로 막 한 2천만원 가까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, 물론 제가 아무리 돈을 목적으로 호주에 온 게 아니라고 하지만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인 거예요. 돈이 처음에 가져온 500만원이 아닌 거야. 한 300만원 막 이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계속 지내려면은 돈이 중요하잖아요. 돈도 중요하고, 제가 아무리 돈 목적으로 호주에 온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호주에 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모으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. 막 짜증나고 막.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포크리프트를 따요. 포크리프트. 이제 웨어하우스의 일을 구해봐야겠다. 근데 웨어하우스 일이 막 어떤 농장이나 이런 데처럼 막 도시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도시 근방에 있는 외곽에 있으면서, 그리고 이제 시급이 높고 이제 시프트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 친구가 또 퍼스에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. 근데 물론 이제 그 친구랑 저를 또 비교하면 안 되는데,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어느 순간 내가 남이랑 저를 또 비교하고 있는 거야. 호주까지 와가지고. 근데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이랑 비교하는 순간 인생이 저는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데, 제가 비교를 하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나 왜 돈 이거밖에 못 모았지? 6개월 됐는데 아직도 마이너스네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지고 막 스스로 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더라고. 근데 6개월을 살았는데 마이너스인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좀 모아야겠다 해서 웨어하우스 구직을 시작했고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딴 다음에 다행히 최근에 그 일을 구했어요. 일을 구해서
이제 외곽이라서 이제 또 이사를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이 진짜 장황하게 길었는데 정리하자면은 저는 처음에 호주에 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카페 일을 하기 시작했고, 카페도 한 3군데 정도 일을 했어요. 3군데 4군데. 어쨌든 카페 일도 해보면서 바리스타 일을 해봤고 경험해봤고, 그리고 동시에 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리테일 쪽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. 이런 거 다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 멜버른 크리켓 경기장 MD팀에서 일을 하면서 리테일 일도 경험을 해봤고, 또 동시에 그게 또 스포츠 경기장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, 또 제가 스포츠 전공도 했고 스포츠 좋아하다 보니까 또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. 거기서 일을 했던 게. 거기서 일하는 뭐 한국인도 없고 뭐 아시아인도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좀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었고, 지금 제가 딱 이제 6개월이 됐는데, 이 5월에 어떻게 보면 이 전반기 5월 전반기 동안에는 유튜브를 시작했고, 목표로 했던 유튜브를 시작했고, 물론 더 많은 분을 인터뷰해서 편집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. 생각보다 많은 분을 촬영해서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시작했고, 또 시작한 것 뿐만 아니라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쨌든 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제 5월의 전반기가 되게 만족스러워요. 저 스스로 만족스럽고, 근데 이제 돈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하나도 못 모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제 이 남은 6개월만이라도 어쨌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. 어쨌든 저는 이 남은 6개월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돈을 좀 많이 한번 벌어보고 싶다. 물론 지금도 유튜브가 1순위긴 해요. 유튜브가 1순위긴 한데, 원래는 유튜브랑 경험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랑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보는 걸로 목적을 좀 바꿨어요. 그래서 지금은 남은 6개월간은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돈도 좀 더 많이 모아서 그렇게 5월을 좀 마무리하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. 호주 와서는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. 와, 이게 답변하는 게 쉽지 않네. 맨날 이제 질문만 하다가 답변하는 사람 입장이 돼 보니까 와, 답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. 전 여기 와가지고 애초에 영어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어를 제가 아예 못하지는 않아요.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중간하게 해요. 어중간하게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활하는데 일하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뭐 영어는 거의 안 는 것 같아요. 거의 안 는 것 같고,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. 그리고 이 호주 영어가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. 진짜 어렵고, 저는 그래도 영어를 한 중급 정도는 제가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. 제가 뭐 한국에서 뭐 그 오픽 시험 있잖아요. 스피킹 오픽 시험에서 제가 AL을 받았어요. AL. 이 오픽에서 AL이 제일 높은 점수예요.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, 호주에 오기 전에 제 영어 실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근데 이 AL이 어드밴스드 로우예요.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말인데, 고급이라는 말인데, 뭐 저 스스로는 제가 영어 실력이 고급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했고 한 중급 정도 되지 않나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와서 이 호주 영어를 접해보니까 나는 그냥 영어를 못하는구나, 나는 아직도 그냥 영어 초보구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영어는 그냥 조금 익숙해지긴 한 것 같은데 뭐 영어 실력이 는 것 같지도 않고, 뭐 영어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서 저는 영어 공부는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마찬가지로 돈도 한국에서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열심히 일하면. 물론 호주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사람마다 목표는 다르잖아요. 저는 뭐 돈이나 영어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호주에 온 건 아니라서 뭐 그렇습니다. 뭐 돈적으로나 영어적으로는 크게 얻은 건 없었다, 크게 뭐 성취한 건 없었다,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, 제가 이제 처음에 호주에 올 때는 이미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나이로 왔어요. 31살에 와서 이제 오자마자 한 달 뒤에 32살이 됐죠.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. 만으로 32살이 돼가지고 세컨 비자도 신청하려면은 30살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저는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나이고, 이미 호주에 1년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뭐 학생 비자라든지,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, 호주에 가서 제가 나이도 있고 호주 5월을 온다는 거는 제 경력이 또 끊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취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다, 취업하기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호주에 가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직업을 찾아서 잘 맞는 길을 발견해가지고 어떤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으면 그냥 호주에서 계속 더 살아보자, 더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한 호주에 와서 처음에는 제가 처음 한두 달은 적응도 못하고 되게 힘들었는데, 이제 한 3개월 차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카페 일도 하고 그러니까, 그때 또 제가 시티에 살았거든요. 근데 이제 퇴근도 호주가 일찍 하니까 퇴근하고 뭐 운동하고, 또 제가 살던 시티 아파트에, 지금 사는 시티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요.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되게 여유가 있는 거야, 삶이. 그 여유로운 호주에서의 삶을 맛보니까 뭔가 내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해서, 한국에서 살 때랑 비교해도 뭔가 지금 호주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.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은 거예요.
그래서 호주에서 좀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. 한 3개월 차 정도 됐을 때. 그래서 그때 뭔가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직업군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다가 이제 보통 영주권으로 많이 이제 하시는 직업군들을 보면은 영주권을 하려면 보통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되더라고요. 여기서는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. 어떤 직업을 얻으려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뭐 요리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요리나 뭐 간호사를 한다거나 타일 일을 한다거나 목수를 한다거나 뭐 페인트 일을 한다거나 보통 이렇게 좀 전문직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런 일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, 그런 일들이 뭐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, 그냥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간호사를 하고 싶었나? 내가 요리를 하고 싶었나? 내가 타일을 하고 싶었나? 물론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그냥 호주에서 더 살기 위해서 영주권을 목적으로 특정 직업군을 고르시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었거든요. 저는 뭐 제가 어떤 특정 직업군을 제가 찾아봤을 때, 물론 제가 했던 마케팅 매니저, 광고 매니저로도 그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, 찾아보니까. 근데 솔직히 그거를 하기에는, 제가 여기서 그런 직업군을 갖기에는 제가 가진 역량이 부족하고, 실제로 사무직도 지원도 해봤어요. 뭐 많이는 안 해봤는데, 지원도 해봤는데 뭐 잘 다 안 됐고, 이제 한인잡 사무직 같은 경우, 한인잡 마케터 같은 경우는 면접도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주권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직업군의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호주에서 더 살면은 내가 과연 더 행복할까?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영주권이나 학생비자 과정을 좀 포기한 것 같아요, 스스로. 처음에는 이제 호주에 올 때는 뭐 기회가 있으면 그냥 호주에서 아예 그냥 눌러 앉아서 계속 살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, 결국은 그냥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래서 호주에서 더 사는 생각은 접었고, 지금은 남은 비자 그래도 꽉 채워서 있고 싶어서, 뭐 인생에 한 번뿐이 기회잖아요. 딱 한 번 주어진 1년 동안에 주어진 기회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도 할 수 있는 거,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보고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호주를 이제 따지고 보면은, 이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약간 도피성으로 온 거예요, 호주를. 약간이 아니고 그냥 도피성으로 왔어요. 근데 뭐 호주 5월에 대해서 뭐 도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안 좋게 말하는 분도 많고. 근데 저는 뭐 도피가 뭐 도망치는 게 뭐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도망을 쳐야 할 상황이 있으면 도망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, 물론 저 스스로는 제가 뭐 도피성으로 온 거를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, 저는. 그래서 부정적으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, 그러니까 스스로 도피라고 생각하지만 도피이자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도피도 맞고 도전도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 5월은 도피이자 도전이었다, 그렇게 생각하고, 제가 그 한국에 그 프랑스 친구가 한 명 있어요.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호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줬거든요. 되게 이제 좋은 글들을, 그 친구가 되게 글을 잘 쓰는 친구라 좋은 글들을 되게 많이 써줬는데, 그 친구가 써준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. 이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무언가로부터 이제 도망치고 싶거나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. 이제 영어로 써졌는데 뭐 이제 번역하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.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나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. 이제 그렇게 그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,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그 말이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때 저의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제가 살면서 자리도 못 잡았고 커리어적으로 되게 불안정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, 또 한국 사회에 살면서 받는 그런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에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고, 솔직히 말해서.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 유튜브를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고, 그래서 뭐 도피이자 도전이었다.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그 말이 진짜 맞았던 것 같아요. 그 말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제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,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왜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, 뭐 오기 전에는 뭘 했는지, 여기 호주 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,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봤는데요. 처음에 이제 셀프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, 뭐 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혼잣말 하게 되네, 결국에는. 아무튼 뭐 이제 남은 이제 딱 6개월 남았어요. 6개월 남았는데, 이제 남은 기간에는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더 빡세게 하고 싶고,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, 그리고 앞에 이제 6개월 동안 모으지 못했던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저의 이제 계획입니다. 근데 뭐 계획대로 안 되겠지. 안 될 것 같아요.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, 인생이. 근데 누구나 계획은 있잖아요, 처음 왔기 전까지는. 지금 계획은 어쨌든 그렇습니다. 남은 기간, 이제 남은 6개월은 돈 모으고 유튜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국 가기 전에 호주 여행 조금 하고 한국 가려고 하는데,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또 남은
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또 해보려고요. 열심히 해보고 싶고, 제 워킹홀리데이 전반전 6개월을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어요, 특정 부분에서. 근데 정말 뭐 후회 없는 그런 6개월 저는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. 근데 한국에서는 전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 한국에서는 되게 게으르게 살 때가 많았는데, 그래도 뭘 하든지 여기서는 열심히 살려고 했고, 뭔가 그 잃어버린 삶의 열정을 다시 찾고 싶었는데, 호주에서 뭔가 한국에서는 제가 이 삶에 대한 열정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삶의 열정을 잃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호주에 와서 그 잃어버린 삶의 열정을 좀 찾은 것 같아서 열심히 살면서 뭐 너무 좋고, 뭐 대단한 건 없지만, 대단하게 성취한 건 없지만, 그래도 뭐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부끄럽지 않은 6개월 보냈다, 후회 없는 6개월 보냈다,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남은 6개월도 열심히 해가지고 워킹홀리데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싶네요. 네,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또 다음 인터뷰로, 이거 인터뷰 채널이니까 저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인터뷰가 이게 쉽지가 않네. 어렵네. 와. 아니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생각나는데, 아니 뭐 호주 5월 오면은 뭐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데 안 되던데요. 안 되는 사람은 안 돼. 아이씨, 저런 데 가야지 만나는 거지. 나 같은 아싸는 안 된다. 안 된다니까.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6개월 남았잖아. 포기하지 말자. 6개월 남았잖아 아직. 호주 여자친구 가능할까? 포기하지 마. 그래도 안 될 것 같아. 안 될 확률이 커.